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개념 완성하기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다리꼴에 조건이 추가되어 여러가지 사각형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때 1번과 5번에 알맞은 조건으로 옳은 것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2번부터 볼까요?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지금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한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AD랑 BC가 평행하다는 건 줬어요, 문제에서. 사다리꼴에서.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A, B랑 DC만 평행하면 되겠죠. 그게 정확히 1번이 맞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은 요 각이 90도가 되든가 아니면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던가 직사각형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지 평사에서 직사로 갈 수 있죠. 가만히 보시면 2번에 어떤 조건이 되어 있어요. AC랑 BD가 90도가 된대요. AC랑 BD가 90도,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것은 어디의 성질이었어요? 마름모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3번으로 가야 될 거 잘못해서 2번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2번은 맞겠네요. 자, 3번. 평사가 마름모로 가려고 하는데 AB랑 CD가 똑같다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AB랑 CD가 똑같다는 거는 그냥 평행사변형 고유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준다고 해서 뭐 변화가 있겠어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3번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름모가 되어 있는 역부족이에요. 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거예요. 어떤 조건에 장착을 해야 된다? 마름모의 뜻이나 성질을 장착을 해야지 정사각형이 되겠죠. 4번에 보니까 AC랑 BD가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AC랑 BD가 똑같다는 거는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에다가 똑같은 거 얻는다고 해서 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4번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은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고자 하는 건데 마름모는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가만히 보시면 한 내각이 90도가 된다. 이건 정확히 직사각형의 성질이 맞죠. 그래서 이 마름모라는 상태에서 5번 조건에 장착을 하면은 직사각형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이 된다. 이거는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번과 5번이 옳은 게 되겠어요. 차분히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갑시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죠? 평행사변형 계열을 가지는 사각형이면 다 되는 거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에요? 일단 처음으로 마름모가 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마름모가 발전한 정사각형이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었어요? 우리 등변사다리꼴도 됐었죠. 그리고 평행사변형 계열로 돌아오면은 직사각형과 직사각형이 변화한 정사각형 이런 게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두 대각선이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평사, 직사, 마름모, 정사각형. 이 평행사변형 계열이면 다 됩니다. 같은 성질을 공유하기 때문에 평사의 성질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의 개수는 우리가 이미 썼으니까 그냥 개수를 세주면 되죠. 4개가 되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사각형은 마름모란 정사각형이니까 2가 되겠고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등변까지 합쳐서 3개니까 3이죠. 그래서 A랑 B랑 C를 더해주면은 9개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을 한번 볼까요?
직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EFGH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사각형의 정체가 뭐일 것 같아요?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말은 뭡니다, 그렇죠? 말은 뭐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몇 cm가 되겠어요? 5cm가 되죠, 여러분들? 따라서 둘레는 뭐가 된다? 20cm가 된다. 간단하죠? 자, 이제 8번으로 갈까요? AC랑 DE는 지금 평행하고요. ABC의 넓이는 12제곱cm고 이 오른쪽에 있는 ACE의 넓이는 표시를 해볼까요? AC 여기만 하는 거죠? AC 이 녀석의 넓이는 뭐다? 7제곱cm라고 합니다. 이때 ABCD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ACD라고 하는 녀석이랑 ACD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넓이가 똑같은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밑변이 AC고요. 높이가 지금 이걸로 똑같죠. 그래서 ACE라고 하는 녀석이랑 ACD라고 하는 녀석은 넓이는 똑같아요. 근데 합동은 아니에요. 합동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쵸? 합동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넓이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10이고요. 오른쪽에 생기는 이 부분의 넓이가 뭐라는 거예요? 7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A, B, C, D 전체의 넓이는 12 플러스 7이니까 19제곱cm가 되겠습니다. 10번 해봅시다. 이 ABC는 넓이가 전체가 60인데요. BD랑 DC가 똑같고 AE랑 EC가 7대 3이라고 합니다. 이때 AE, ADE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건 지금 이게 절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쵸? 이 선이. 근데 높이가 지금 똑같죠? ABD나 ADC나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밑변과 높이가 똑같으니까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는 합동 여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는 같다? 넓이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씩 나눠 가지니까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ADC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는 30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녹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 녀석도 AE가 7개를 가져가고 EC가 3개를 가져가죠. 그런데 높이는 같아요. 어떻게 된다고 했지? 밑변의 B가 되는 7대 3이 정확히 뭐가 되는 거예요? 넓이의 B가 된다 라고 했었죠. 밑변의 B와 넓이의 B가 7대 3으로 동일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DC는 전체가 30인데 그거를 10등분한 것 중에서 녹색 삼각형 ADE는 몇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7개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7이니까 21제곱cm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12번을 한번 볼까요? EBC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 보이죠? 이 EBC의 넓이는 24이고 ECD는 11이라고 합니다. 이때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ABE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요 2를 지나면서 AB랑 평행한 평행선을 한번 그어볼까? 그러면 AB랑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BEF라고 할까요? AB랑 EF랑 지금 어때요? 평행하고요.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그리고 AE랑 BF도 평행하죠. 이거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래서 마주보는 두 대변이 서로 평행하니까요.
사각형 AB F2라고 한 녀석도 하나의 평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랑 얘랑 너비가 똑같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녹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과 얘랑 너비가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오른쪽에 생기는 사각형 EFCD도 평사가 맞죠? 그러면은 반으로 자른 거니까 EFC도 11이 되겠네요. 그럼 요 EBC의 전체가 지금 뭐예요? 24예요. 오른쪽이 11이니까 왼쪽은 뭐가 되겠어요? 13이 되죠. 근데 얘가 얘랑 같다고 하지 않았나요? 평사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넓이가 13이 되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력 확인하기와 중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조금 더 다양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